3일 전이고요. 거의 신주쿠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거리인 거예요. 같은 가격의 집이. 그냥 그 집의 존재를 하는 것도 수도, 전기, 가스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직장을 구했어요. 밖에서 열심히 살지 뭐. 난 잠만 자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이었는데 전업 플랜을 아직 선택을 못했어요. 저 수화물 추가를 안 했거든요. 그냥 기본 커튼 봉 길이, 그리고 일본어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이걸 조금 ワーホリ3日前のセルフインタビュー 오늘 일본어 수업이 2개가 있었는데 2개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제가 여기에 온 이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온 김에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일본을 가기 3일 전이고요. 10월 1일이고 4일날 출국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직장을 구했어요. 직장은 한 저번 달 중순쯤에 구했고요. 저번 달 초부터 인턴십 같은 거를 지원을 해서 그 중에 몇 개 면접을 보고 제가 가장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는 회사에 합격을 해서 저저번 주쯤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통보가 나오고 난 뒤로 그 회사 라인에 따라서 집을 구하기로 했어요. 집을 구하는데 집을 구하면서 느낀 게 일본은 진짜로 신주쿠에서 반경 뭐 몇 분 이런 거보다 내가 주로 가는 지역 노선을 따라서 집을 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주쿠가 아무리 가까워도 환승하려면 우리나라보다 조금 찾아가는 것도 복잡하고,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잡아먹는다고 생각을 해서 집은 노선에 따라서 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여러 곳을 찾아봤어요. 카페도 알아보고, 카페인지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도쿄 홈즈? 이건 제가 찾아서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근데 거기서도 찾아보고, 정말 많이들 하시는 레오팔레스, 우리나라 풀옵션 원룸 같은 거를 잔뜩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로 매물을 올리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제가 아는 대학교 친구들도 거기 살던 애들이 많아서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룸이구나, 풀옵션 원룸이구나, 외국인한테도 이런저런 플랜을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 보증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어 대응이 가능한 직원들, 해외과가 아예 따로 있어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그래서 레오팔레스를 유력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일본 사이트에서도 혹시 모르니까 외국인 받아줄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인 부동산 사이트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에이블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 사이트가 있는데, 와, 가격이 일단 완전 케바케긴 하지만 제가 찾았던 거는 도쿄 도심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 집을 레오팔레스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같은 가격에 이 에이브류에서 찾으면 거의 신주쿠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거리인 거예요. 같은 가격의 집이. 그래서 이거는 노력해볼 가치가 있겠다.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외국인 전용 그런 창구 같은 게 없으니까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해서 에이블에서 여러 개의 집들을 견적을 내달라고 하고, 외국인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매일 몇 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제가 원하는 조건의 집을 찾아서 그 영상통화로 이렇게 나이게임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라인 영상통화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냥 나이게임 안 봐도 그냥 위치 좋고 집 좀 상태 안 좋으면 어떠냐, 그냥 밖에서 열심히 살지 뭐. 난 잠만 자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세세하게 보여주시고 그런 것도 다 재주세요. 뭐죠?
커튼 봉 길이, 그리고 뭐 침대를 놔야 되니까 침대 놓을 공간의 사이즈 이런 걸 전부 다 측정을 해서 그 뭐라고 하죠? 그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게 하길 잘했다. 그리고 굉장히 주변 같은 것도, 주변 환경도 보여주시고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누가 이제 일본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일본에 간다, 그리고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고민 중이다 라고 하면은 에이브를 추천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한 지점은 메지로 지점이었을 거예요. 요것도 찾아서 붙여놓을게요. 메지로 지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집을 찾아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짐을 다 싸놨기 때문에 택배로 한번 보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1년치 짐을 저 수화물 추가를 안 했거든요. 그냥 기본 기내 수화물 10kg에다가 그냥 위탁 수화물 15kg인 상태예요. 그래서 도저히 들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택배로 보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택배를 결정하게 된 이유, 그것은 그 수화물 추가를 하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수화물 추가가 조금 저렴했거든요. 그 바로 예약할 때 수화물 패키지 플랜으로 선택을 하면 굉장히 할인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은 조금 그렇게 타격이 클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도 15kg 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5, 6만원? 6만 얼마거든요? 5만원? 많이 깎이면 5만원 정도까지 깎여요. 근데 거기에서 그 15kg짜리 택배 박스를 이러고 들고 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나리타 공항에서 우체국 택배로 집까지 보낸다 라고 했을 때 15kg 정도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3만원 미만이었어요. 2만 얼마, 2만원 후반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벌써 8만원이죠. 거의 8만원, 8, 9만원인데 우체국 택배로 배편으로 보내면 20kg에 8만원 안 하거든요. 7만 얼마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택배 보내는 게 맞겠다 싶어서 택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배는 완전 겨울옷이랑 신발을 조금 넉넉하게 가져가서 신발들, 그리고 뭔가 조금 자잘자잘한 거, 가방 이런 것들을 택배로 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일쯤 보낼 예정이고요. 이미 그 주소는 다 받았기 때문에 내일쯤 보낼 예정이고, 짐들은 지금 아주 열심히 꽉꽉 눌러서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이제 남은 것들은 많은 것이 남았더라고요. 제가 레오 팔레스를 안 한 거를 후회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레오 팔레스로 들어가면 풀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의 풀옵션이 흔치 않은데 레오 팔레스는 풀옵션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의 감사함을 저는 몰랐는데 되게 할 게 많더라고요. 일단 에어컨만 있고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아무것도 없어서 그거를 구매를 하던 대여를 하던 해야 하는데, 일단 저는 대여를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대여가 그냥 이런 한인 커뮤니티에서 구매하는 가격이랑 비슷하거나 그쪽이 더 저렴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비교를 하고 있고, 근데 또 그렇게 구매를 하려니까 용달도 알아봐야 되고 이것저것 조금 할 것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당장 사는 것도, 그냥 그 집에 존재를 하는 것도 수도, 전기, 가스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걸 개통을 해야 되죠. 근데 개통을 하려면 전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화 플랜을 아직 선택을 못했어요. 그래서 전화 플랜도 알아봐야 하고, 일단 라쿠텐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건 저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그냥 빨리 하면 되는데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마 라쿠텐으로 할 것 같고, 고민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터넷이랑 묶으면 우리나라는 조금 저렴하잖아요. 근데 요 집이 레오팔레스는 그냥 인터넷을 3만 얼마 추가하면은 그냥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는 뭐 내가 어떤 회사에 전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 플랜에 포함돼 있어서 뭐 쓸 거냐 말 거냐만 결정을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근데 지금 저의 집의 상태는 그냥 회선이 들어와 있긴 해요. 그거는 정말 다행히도 회선이 들어와 있는데, 그 회선 없으면 거의 공사비가 3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회선은 들어와 있는데 그 회선을 사용을 하려면
회사도 알아봐야 되고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시스템이 같은지를 모르겠어서 어떤 통신사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이고 또 이렇게 핸드폰이랑 엮으면 저렴해지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되고 결정할 게 너무 많아서 자꾸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빨리 해야죠. 뿅뿅. 그래서 맞아요. 이제 제가 정말 해야 할 것들은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정리가 되었으니 내일부터는 정말 빠르게 끝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해야 되는 걸 리스트업을 해둘게요. 나중에 저를 위해서 나중에 저를 위해서 그냥 지금 당장의 저를 위해서 정리를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가성비를 조금 따지고 싶으신 분 일본어 어느 정도 할 줄 아니까 이걸 조금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저렴하면서 좋은 집, 좋은 플랜을 선택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뭔가 사실 집도 원래는 계약금을 해외 송금을 하던지 일본에 있는 지인한테 뭐 긴급연락처로 등록한 사람이나 일본에 있는 사람한테 대리로 돈을 입금을 해달라고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나 싶어서 물론 영수증이나 이런 거야 주겠지만 그렇게까지 누군가한테 민폐를 끼치면서 해야 하는 문제인가? 가서 해도 되지 않나? 혹은 그냥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하게 해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죠? 왜 이런 방식밖에 안 되는 거죠? 라고 여쭤봤더니 뭐 아주 정확한 설명은 못 들었어요. 근데 외국 국적의 분들을 위한 플랜이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제가 그 계약날 가서 돈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근데 그것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해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돈을 이렇게 들고 가서 내게 되었습니다. 무섭네요. 이렇게 큰 현금을 들고 가려니까 말하다 보니까 진짜 막 말하고 싶은 게 엄청 많은데요. 일본의 그 초기 비용 말이 많잖아요. 근데 에이블에서는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100 얼마에 했던 것 같은데 그 청구서 같은 것도 싹 다 정리를 해주셔서 그것도 첨부를 해서 뭐 이게 다 결정이 나고 돈을 내봐야 아는 거잖아요. 아직 제 집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게 다 결정이 되면 그걸 정리해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되게 좋은 기록들이 될 것 같아요. 일본어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험들이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거리가 되더라고요. 아주 즐겁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진짜 지금 첫 영상이라 너무 두서가 없어요. 그치만 재미있네요. 나중에 보면은 완전 흑역사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